굿모닝 프레지던트. 아이고 예 안녕하세요. 프레지던트 TV JYP입니다. 안녕하세요. KFC입니다. JYP KFC가 그래도 제일 입에 착착 붙습니다. 네. 뭔가 오늘 한 명이 빠져서 그러니까 좀 섭섭하네. 네, 좀 그래도 이 미모 담당이 하나 좀 앉아 있어야 되는데 생긴 게 이상한 사람들만 앉아가지고 아주 아니요 저 뭐 우리 그 KFC의 이 외모라든가 캐릭터가 요즘 시대에 굉장히 맞는 트렌드다.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을 저는 예. 늘 가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모자도 예쁘시고. 그렇습니까? 네네. 이번 주는 우리 이번 주 월요일 날 사표 냈죠. 네.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홍남기 부총리가 주장하고 있는 캐시백, 오케이 캐시백도 아니고 그리고 그 재난지원금 문제, 이 논쟁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한번 중점적으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첫 번째 그 최재형 감사원장인데요. 혹시 개인적으로 좀 아세요? 저는 사실 굉장히 뭐라 그러죠, 그냥 듣보잡 같은 분이었어요. 저한테는 왜냐하면 뭐 정치권에 지금까지 등장한 적도 없고 어느 날 그리고 사실 감사원장을 누가 가냐가 우리 국민들한테 크게 그렇게 뭐 그렇죠. 관심을 끄는 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자리가. 저는 그 이제 문재인 정부의 그 인수위격인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치행정분과에 제가 전문위원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감사원도 저희 담당이었습니다. 감사원도 저희 담당이었는데 제가 황당무계한 안을 냈죠. 황당무계한 안을 낸 게 개헌을 하게 되면은 감사원은 국회로 보내야 된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 방향에 대해서는 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 되더라도 국정과제에 담아두긴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감사원에서 파견 나온 그 형한테 제가 소주 많이 얻어먹고 포기했어요? 포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미국도 그 감사원은 의회 소속으로 돼 있죠. 모든 나라가 그렇죠.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관이 행정부에 있다. 그 말도 말이 안 되죠. 사실은. 사실은 원칙적으로 보면 감사원은 의회 내에 있어서 의회가 행정부의 집행을 감사하는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게 맞죠. 그렇죠. 우리나라 이상하게 그걸 이상하게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 놓는 바람에 문화가 이렇게 고착되니까 바꾸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는. 이제 87년 체제 헌법의 한계죠. 한계. 어쨌든 그 당시에 이 모든 권한들을 분산하다 보니까 쓸데없는 헌법 기관들을 많이 만든 거죠. 그렇죠. 제가 늘 이제 주장하는 게 선관위가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예요, 대한민국이. 선관위 사실 저는 선관위 무용론자인데요. 저도 동의합니다. 선관위는 하루빨리 없어져야 될 조직이지. 사실 선관위가 하는 실제 선거 관리 업무 98%를 지방 행정기관이에요. 그렇죠. 아니 뭐 수표용지 나눠주고 또 뭐 공보물 배달해주고 이거 다 지방 행정기관에서 하는 거죠. 사실 선관위가 하는 일이 없어요. 제가 그 프랑스에 가서 프랑스 선관위원장을 만났어요. 엄청 높은 줄 아는데 막 아무나 막 만나주는 사람이더라고. 직원이 한 30명 40명 앉아 있어요. 그 선관위 얘기가 나와서 그냥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제가 페북에 나름 글을 좀 쓰는데 좋아요가 안 나와요. 근데 제가 아는 공무원들을 만나면 다 그래. 아이고 페북을 통해서 어제 본 것 같습니다. 내일 뭐 이래. 그래서 그 왜 아무것도 안 눌러요? 공무원들이요. 좋아요도 못 누릅니다. 심각하죠. 왜냐하면 옛날에 전에 선거 때 그냥 공무원들이 그냥 좋아요 한번 눌렀다가 수사받고 조사받고 이거를 하니까 공무원 사회에서는 아예 좋아요도 안 누릅니다. 그래서 이 페북이 한국어판에만 읽었음이라는 표시를 해줘야 돼요. 좋아요를 누르면 세상에 그걸 취소하라고 선관위가 직원이 전화를 해가지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실제로 이 선관위가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기제로 작동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선거운동 방해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방해하고 그다음에 정치 참정권의 제도 밖으로 일상적 정치 활동을 방해하고 상당히 방해하는 거죠. 선관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선관위가 생긴 이유는 그 전에 이 군사 정권이나 권위주의 시절에 관권 선거가 병행하니까 독립시키자고 해서 만들었는데 이제 그런 염려는 없어졌으니까 선관위가 없어질 때가 되지 않았나. 지금 감사원 얘기하다가 완전 그런데 감사원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뭐 감사원장 출신들 정치인이 좀 있었어요. 생각나는 분 있어요? 이회창. 그렇죠. 이회창 후보가 옛날에 대법관 하다가 감사원장 하면서 이미지를 뭐 대쪽 같은 이미지로 만들면서 이제 그 약간 스타가 됐는데 그 당시에 이회창 후보는 감사원장이었기 때문에 스타가 됐다기보다는요. 대법관 시절 몇몇 판결에 있어서 좀
돋보이는 판결들이 있었기 때문에 소수 의견을 많이 냈죠. 네, 많이 냈고 거기에 그 당시에 소위 말하면 법치주의라는 의견들을 좀 냈기 때문에 뜬 거지 감사원장을 했기 때문에 뜬 건 아니었습니다. 그 오늘 좀 며칠 지났죠.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최재형 원장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조금 불편한 이 심기를 드러냈는데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본인이 화나신 거죠. 아니 화났으니까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죠. 아니, 본인이 본인에게 화가 나야죠. 본인이 본인에게 화가 났다. 화가 나야 되는 게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런 말씀드리기 우리 애청자분들 중에 되게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할 말은 해야죠. 그렇죠. 윤석열, 최재형 좀 이따가 뭐 한 말씀 제가 더 드리겠습니다만 이번에 그 장하성도 포함시켜야 돼. 내가 봤을 때는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문재인 대통령이 사람 좋고 정말 후덕하고 이거는 제가 다 인정해요. 사람 보는 눈은 진짜 아니 공무원 인사 문제로 이렇게 고생한 정부는 처음인 것 같아요. 예.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 아니 돌 던지거나 이러지 마시고 그냥 제 의견이 그렇다. 아니 저는 이번에 이제 박성민 청년 비서관 임명도 한편 동의되는 측면도 있고 그 친구 굉장히 똑똑한 친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라는 것을 정치 이벤트로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큰 잘못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첫 번째 장하성 실장을 정책실장을 임명했을 때도 장하성 실장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별 관련이 없어요. 장하성 실장은 박원순 사람이었어요. 박원순 시장 사람인데 검증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용광로 정부다. 뭐 용광로 청와대다 이런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인사를 했거든요. 이게 굉장히 잘못한 거고 사실 윤석열도 2계단이나 이렇게 진급시켜주면서 한 것도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아유 2계단 정도가 아니고 사실은 계급으로 따지면 2계단이지만 평검사를 중앙지검장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파워가 세다는 검사장인데 거길 바로 올렸죠. 거기서 바로 검찰총장으로 올렸다는 거는 그리고 나서 2년을 거의 이 문제로 고생을 했죠. 그리고 정권이 흔들리는 상황까지 왔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제 말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사람 보는 눈은 이게 검증되지 않는 주위에서 인기 있는 평판 좋은 사람 쓰는 건 절대 문제라는 거예요. 최재형 감사원장도 그런 케이스죠. 보수적이지만은 합리적이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 인사를 한 건데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인사는 전략의 첫 출발점이면서 조직의 2번째 출발점입니다. 이런 기본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지 인사를 가지고 정치 이벤트를 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기에 몰릴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뭐 현직도 법조기관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정기관의 기관장이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거죠. 경찰청장, 국세청장, 국정원장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검찰총장까지 권력기관장이라고 흔히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국세청은 뭐 직접 처벌권이나 이런 건 없지만 그 권한을 이용해서 사실 기업들이나 개인들을 세무조사함으로써 막대한 그렇죠.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뭐 국정원장은 요즘에는 뭐 많이 뭐 그런 국정원장 우리가 이제 볼 일이 없으니까 이제 볼 일이 없으니까 더 이상 국내 정치에 개입 안 보이시니까 그건 뭐 빼더라도 진짜 음지에서 일하는 경찰청장, 검찰청장, 감사원장 정도가 완전히 우리 행정 또는 일반 사법적 영역에서 막대한 힘을 발휘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인기나 그 새머리를 위해서 그 직위를 이용하면 사람들은 야 잘하네 그러면서 이렇게 이번처럼 대권으로 직행하는 지금 검찰총장이 그랬고 지금 감사원장이 그렇게 가는. 근데 사실 감사원장은 대중적 인기를 크게 얻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 뭐냐면 야당의 그냥 환호와 박수. 예를 들면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습니다. 저출산 대책으로 우리가 뭐 200조를 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5년간 200조를 썼다 그러는데 자 저출산 대책 200조 정책적 결단이잖아요. 이걸 수사로 해결할 수 있나요? 감사로 해결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건 정책의 선택의 문제인데 정치적으로 심판해야 되죠. 선거로서. 그렇죠. 세상에 세계적인 이번에 우리 G7에서 다 봤잖아요. 그리고 그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환경 회의를 하면서 탈원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탈원전 그러한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탈원전 정책을 만든 거를 감사원이 감사한다. 저는 정말 수사하고 감사하는 걸 보고
이 사람들이 제정신인가? 정치적 결단의 문제는 정치적 재판, 그러니까 선거라고 하는 선거라는 거죠. 어떻게 그거를 감사하고 수사합니까? 이게 이제 관료제가 관료제를 낳은 민주주의를 잡아먹는 네. 이제 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고요. 그 상황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본인이 감사원장으로 했던 모든 행위가 나중에 정치하기 위한 도구나 과정으로서 이해될 수 있죠. 그렇죠. 그게 정당했겠냐 이거죠. 전혀 정당하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막기 위해서 작년인가 제가 기억하는 게 그 검찰총장 검사를 그만두면 1년 안에 대통령 뭐 선거에 못 나온다 이렇게 법을 만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를 그 검찰총장이라든가 뭐 경찰청장 또는 감사원장 같이 이렇게 권력의 준사법적 영역에 있는 감사를 하거나 이런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한 5년 정도는 못 나오게 만드는 게 답일 것 같아요. 그게 과거에 예. 법을 만들었는데 헌재에서 위헌이 났대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그래가지고 한 3년 정도는 또 글쎄 뭐 합의가 돼야 되는데 예. 저는 일단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권의 합의와 예. 그다음에 정치 문화의 정착으로서 필요하다고 봐요. 그럼요. 정당이 이 급하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 땡겨서 쓰면 안 돼요. 사실 민주당도 그런 짓 많이 했어요. 현직 있다가 바로 옷 벗은 사람들 데리고 오는 경우 많았거든요. 이거 없애야 돼요. 정치 문화로서 없애야 되고 이게 정당을 약화시키고 실제로 대의민주주의를 흔히 하는 전문가 집단에게 종속시키는 결과를 만들어요. 맞습니다. 그건 아주 심각한 문제고 우리나라 지금 관료제 문제 잠깐 짚으셨는데 우리나라의 이 관료 사회, 그러니까 관료 중심의 사회 이 문제는 좀만 더 넓혀 보면요. 이게 이제 우리가 검찰은 관료가 아닌 것 같지만 엄연한 관료거든요. 관료죠. 윤석열도 관료였던 예. 거고 최재형도 관료였던 예. 거고 지금 또 애먹이는 홍남기도 관료고. 예. 예. 이 관료제가 사회 중심에 섰을 때 생기는 문제는 마치 제도적 민주주의가 세상의 모든 걸 다 할 것 같지만 정치가 위에 서야만 반드시 이런 관료제를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원칙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좋은 계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특히 이제 이 로이어 정치, 예. 법조인 정치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비판적인데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첫 번째는 이제 이 사람들이 시험 쳐서 된 엘리트잖아요. 예. 승승장구한다고 시험 쳐서 진급하고 올라가고 이런 사람들이 과연 국민들에게 허리 숙여서 고개 숙여서 그런 낮은 자세로 국민들을 섬겨본 적이 있을까? 없죠. 라는 첫 번째 그런 질문.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늘 심판하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심판하고 규칙을 적용하던 사람이다 보니까 창조적인 영역의 정책과 비전을 만들어 본 적이 있었을까?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치도 또 심판하러 갈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런 분들이 가능하면은 이 정치권에 좀 안 왔으면 좋겠어요. 현직 법조인들이. 민주당도 지금 거의 법조당이에요. 법조당 심각합니다 지금. 옛날에 육법당이었는데 지금 법조당이 됐죠. 법조당이죠. 예. 예. 그런 좀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최재형 그 감사원장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좀 이야기를 하고요. 예. 홍남기 부총리가 최근에 네. 캐시백 오케이 캐시백도 아니고 뭐 주장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내용 아세요 혹시? 네, 대충은 압니다. 예. 뭐냐면 2, 4분기 그러니까 4, 5, 6월 달에 쓴 카드 금액의 금액보다 평균 금액 예를 들면 내가 4, 5, 6월 달에 매달 100만 원씩 썼다고 가정해 보죠. 그럼 평균액이 100만 원이야. 그럼 7, 8, 9에 이 평균 금액보다 높아진 금액. 예? 거기에 10%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최대 30만 원까지. 예, 최대 30만 원까지. 그러니까 예. 뭐냐? 7, 8, 9에 30만 원까지 다 받으려면 200을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내가 만약에 4, 5, 6에 평소보다 200만 원씩 더 써야 되네. 아니죠. 100만 원씩 더 써야 되는 100만 원씩 더 써야 되네. 내가 4, 5, 6을 100씩 썼다면 예. 7, 8, 9에는 100씩을 더 써야 그렇죠. 10%씩 주니까 30만 원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네. 예. 그러니까 배란간에 안 쓰던 돈을 100만 원 어떻게 쓸 거냐 이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부터 전 아이패드를 하나 살랬더니 또 뭐 몇 가지 또 제약이 있어요. 뭐 가전제품 안 된다. 그다음에 또 뭐 그 무슨 명품 이런 거 안 된다. 이런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거 빠져나가서 살려면 안 쓰고 만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아니 이게 보통 우리 기업에서 많이 하잖아요. 예. 기업에서는 마일리지 제도 예. 비슷한 건데 정부의 장관이 이런 소리를 했다는 것도 제가 진짜 심한 말 하면 개 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진짜 장관직을 바로 때려치우세요. 진짜 성질이 나서네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열받을까를 잘 설계한 관료주의의 아주 관료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정점의 결정을 한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황당히 제가 설명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 보통 그 경제는 1달러가 한 표입니다. 그렇죠. 돈 많으면 표가 많아요. 정치는 뭡니까?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한 표입니다. 예. 행정부라는 것은 정치 과정을 집행하는 곳이에요.
정치 과정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것들이 뭔가 하면 경제 영역에서 만들어진 불평등, 불균등함을 인간은 평등한다는 가치를 통해서 실현하기 위해서 균등하게 분배해주는 역할이 정치의 본연의 임무 중에 하나예요. 그 임무를 방기하고 경제 영역에 투항하겠다는 수준의 생각이에요. 이건 관료로서 기본적인 상식을 저는 망각한 행동이다. 그런 생각하고 진짜 당장 잘라야 된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화났습니다. 그거 보고 무슨 뭐 캐시백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전 국민 지원 문제도 논쟁이 많잖아요. 아니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상위층들에게 못 주겠다라고 하면서 좀 더 있는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하게 하는데 진작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게 앞뒤가 맞아요, 그게? 안 맞죠. 앞뒤 하나도 안 맞는 소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다 줘버리고 그렇죠. 상위층이 좀 써라. 더 고소득층이 더 써서 우리 경제 좀 살려달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거긴 안 주면서 더 써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못 받은 사람들 열받고. 아니 혹시 그 홍남기 부총리가 OK 캐시백이 어느 회사죠? SK인가? SK겠죠. 상용인가? 모르겠습니다. 저도 SK 같은데 딱 뭐 그 회사 직원 출신이에요?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꺼내가지고 국민들 열받게 진짜.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이 입신양명이라고 하는 동양적 이 관료, 그러니까 동양적 이 성공 이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가 아주 독특한 건데 관료를 하다가 그래서 결국 뭐 행정고시 붙고 쭉 관료하다가 나중에 차관 장관이 되는데 사실 외국에서 관료 출신이 장차관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고위공직자 정년 보장이 안 돼요. 그럼요. 프랑스 같은 나라에는 정치인들이 대부분 관료 출신이에요. 근데 한 10년 하고 나와서 이제 바로 정당으로 가요. 그러니까 중간에 정당을 한번 선택할 수 있고. 그렇죠. 정당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프랑스 같은 경우가 저도 뭐 100% 잘하는 건 아닌데 그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중간에 선택을 하게 하잖아요. 그냥 너 정년 보장되는 관료로 갈래? 그렇죠. 아니면 정당을 선택한 정무형 관료로 갈래?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정치와 이 행정을 배우다가 나중에 올라가는 거지 일반 관료가 그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지금 우리 그 역으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정치인들이 어릴 때부터 하위 관료로 갈 수 있거든. 그래서 또 정치인들이 행정적 훈련을 받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두 가지가 시스템이 안 되니까. 따로 노니까 정치와 민주주의를 때로는 자주 억압하는 관료들, 선출되지 않은 정당성이 없는 관료들, 그 다음에 정치라고 하는 것이 과정으로 발현되는 행정 절차를 전혀 모르는 무식한 정치인들이 양분되어 있는 거야. 이게 잘 조화를 못 이루면 일본처럼 차관 정치가 되는 거예요. 차관 정치가 되죠. 그러니까 완전히 관료의 최고를 높이는 사람이 차관, 그 다음에 이 의원 중에서 장관을 가니까 모든 결정은 사실상 차관들이 다 해버리는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본을 관료의 나라라고 부르는 건데 우리나라도 사실 거기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더하죠. 어느 면에서 우리가 더하죠. 관료가 장관까지 하고 국무위원인데 한번 생각해 보죠. 그 헌법이 그 우리 유진호 선생이 마지막에 갑자기 내각제에서 대통령제로 바꾸는 바람에 그게 혼돈이라고 보는데 무슨 선출되지 않은 사람이 국가를 책임지는 국무위원을 해요. 앞뒤 하나도 대통령제에서 장관은 그냥 세크리터리예요. 미니스터가 제대로 미니스터가 비서에 대통령의 비서참모일 뿐인데 우리는 국무위원회라고 해서 엄청난 권력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상하게 미니스터라는 이름을 쓰게 된 것도 그러니까 전혀 원래 세크리터리여야 되는데 그렇죠. 미니스터로 돼버린 거예요. 이상하게 대통령제에서. 참 이게 영국에서 온 그 개념이긴 한데 우리나라는 그런 관료들이 사실상 정책 결정의 중심에 서다 보니까 전혀 국민들의 민주주의가 없는 거죠. 안 맞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제 관료들의 정치적 중립을 이야기하는데 정치적 중립이라는 것은 정파적 중립을 이야기하는 거지 민주주의라고 하는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정치에는 늘 민감해야 되거든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예 없어져 버리고 관료들 내부에 자기 시스템으로만 나라를 움직이려고 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 정말 잘해 주셨는데 사람들이 이 정치적 중립이라는 거 이거를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파적인 중립은 확실하게 해야 되지만 아니 정치적인 중립이라는 건 뭐냐?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사실 그렇죠. 기계대로 얘기하면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자기들은 다 귀 막고 그냥 자기는 딱 여기만 보겠다는 거잖아. 이게 이 그렇죠. 정치적 중립이라는 표현이. 그거는 저는 당연히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다. 그렇게 봅니다. 오늘 지금 홍남기 부총리가 하는 일은 이제 자기 모순이면서 보편적 지급을 기본적인 재난지원금을 안 하겠다고 하면서 했던 것과 비교하면은 자기 모순이면서 한편으로 보면은 대선 시기 우리 민주 진영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작태를 저지르고 있다라고 제가 강하게 정말 비판하겠습니다. 아유, 저도 뭐 그 비판에 뭐 동의하고요. 이 홍남기 기재부를 지금 1년이 안 남은 정부가 바꿀까 생각해보면 또 바꾸지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대선을 그냥 간다. 참 어려운 일이 될 거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걱정이에요. 그렇죠. 오늘은 좀 우리가 우려 섞인 이런 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네요. 이게 관료 탓이네요, 그죠? 둘 다 지금 관료들이 그러니까 그 소위 법관도 관료인데 따지고 보면 좀 독특한 관료긴 합니다만 법관하다가 감사원장 하다가 오늘 이제 사퇴하면서 어제였나요? 우리 사퇴한 게 하면서 곧 제가 볼 땐 대권 출마를 얘기할 것 같은데 저는 최재형 씨라는 분이 대권 출마한다고 해서 큰 힘을 받거나 이러진 못할 거라고 봐요. 동의합니다. 네, 그거는 전혀 아니라고 보는데 역시 대신 이제 반문재인 전선이 빅텐트가 커지는 거죠. 그렇죠. 예.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텐트가 커지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서 나오는 스피커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 문제가 제일 큰 겁니다. 네. 일단 뭐 저희가 뭐 잠시 견제구를 던지긴 했습니다만 앞으로 좀 더 분석해서 더 큰 견제구를 던지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홍남기 부총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끊임없는 말채찍이라도 열심히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 최재형, 홍남기 두 관료. 예, 관료 체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함께 좀 생각해보는 좋은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문제점을 느끼시면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네, 그럼요.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누르시고. 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